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입니다. 8260KLO 채널에서 오늘은 FBI 수사 요청에서부터 의대생 증언 발표까지 윤 어게인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많은 우파들이 저를 향해서 너는 간첩이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걸 잘 알면서도 윤석열의 정체에 대해서 계속 폭로를 하는 것은 결국은 저쪽 세력과 저 개인이 정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윤석열을 애국 대통령, 우익 대통령, 그리고 그렇게 인식을 시켜가지고 다음 대통령을 황교안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저들의 공작 앞에는 청청모를 뺀 모든 수박들이 지금 앞장서서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한 번의 윤석열의 실체에 대해서 그리고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나면은 또 많은 수박들이 저에게 간첩이다 이런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지구상에서 나라를 팔아먹은 민족이 딱 대한민국 한민족밖에 없습니다. 중국에 조공을 한 건 그렇다고 쳐도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은 게 누굽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아니면 러시아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 손으로 한국이란 나라의 국권을 넘긴 거 다 부인하십니까? 그리고 그것도 외국 사람 손에 의해 가지고 독립이라는 거를 쟁취한 그런 나라에서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정치 정보 주권을 중국에 넘겼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전라도 사람들입니다. 바로 김대중 정권에서 그런 일이 저질러지고 김대중이 청주케 장성들을 동원해 가지고 일으켰던 5.18 전쟁을 민주화로 포장을 교묘하게 한 것도 전라도 사람들입니다. 전두환 정권 때 대학생들에게 몰래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개헌군이 광주 시민들을 이렇게 죽였다. 이런 엉터리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광주 민주화라는 군부를 떼가지고 결국은 성공을 시켰죠. 그런데 그런 조작이 총총모에 의해 가지고 지금 다 발기발기 찢어졌기 때문에 하루빨리 북한과 통일을 시켜놔야만 자신들의 그런 범죄 행각들이 묻히게 된다는 허무맹랑한 생각에 이런 추잡한 헛공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은 2022년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식을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미국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을 불러가지고 좀 들어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금융기관에서 북한으로 18조 원이 넘어갔다는 자료들을 주면서 수사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바로 6월 달부터 그런 수사를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명확한 근거를 주고 수사를 하라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시간을 질질 끌면서 결국 우리은행 하나만 딱 잡아가지고 4천억 정도를 북한으로 보냈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우리은행 지점장 한 명만 구속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발표를 하지 않고 다 숨겼기 때문에 추가로 수사를 계속 해야 하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됐는데 바로 그 자금 조사는 문재인 정권 때 저질러진 거를 윤석열에게 조사를 하라고 하는 것인데 할 수가 없죠. 북한 선거를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까맣게 잊고 있지만 그걸 덮기 위해서 일으킨 게 바로 이태원 참사라는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윤석열이가 자기 정권에서 일어난 일을 이태원 사고, 참사 이렇게 해서 지금 수습을 했지만 너무나 많은 증거가 지금 노출돼 있습니다. 한동훈이가 6월 달부터 수사를 했는데 우리은행 지점장을 구속한 날짜가 2022년 9월 23일입니다. 그런데 계속 수사를 하자니 북한이 이를 용납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2022년 10월 29일 날 이태원에서 드디어 참사가 터집니다. 참사가 터지기 하루 전날 용산 대통령궁 인근에서 굉장히 많은 총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경호실도 출동하고 군부대도 출동하고 경찰도 출동했는데 아무런 흔적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끝나고 나서 다음날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사고다.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면서 상당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언론이 모두 매달려서 이 사건을 집중 보도하는 바람에 한국 금융권의 대북송금 수사는 쏙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사고가 난 지점은 해밀턴 옆 골목인데 CNN에서 방영을 한 영상은 해밀턴 옆 골목 영상이 아니라 더 멀리 떨어진 더밥코라는 전자담배를 파는 상점 옆 골목에서 사고가 난 영상을 CNN에서 방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CNN에서 미리 사고가 나지도 않은 지역에서 사고가 난 영상을 입수해서 사건이 터지자마자 1착으로 그걸 내보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쪽에서 사고가 난 영상을 방영을 했는데 그 영상에는 많은 허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지역에서는 사고가 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사고가 난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그
촬영된 영상에 한국 경찰이 사용하는 폴리스 라인이 한국 경찰이 사용하지 않는 폴리스 라인을 소품으로 해서 영상을 만든 겁니다. 요게 딱 걸린 거죠. 그러니까 2022년 10월 29일 날 사고를 터뜨렸을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동일한 영상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한 달 전쯤에 이런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장이 9월 23일 날 구속이 됐다고 보도가 됐기 때문에 9월 23일 직후부터 이태원 사고 영상을 준비해서 10월 29일 날 CNN에 1차적으로 송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서는 심폐소생을 한다고 하면서 가슴이 아닌 여자의 허벅다리를 심폐소생하는 장면이 있었고 한국 경찰이 사용하지 않는 폴리스 라인이 동원된 사실을 딱 걸린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문제를 삼자 바로 시신 영상을 덮었던 노란 수건을 자신이 갖다 덮어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양주집 주인은 그 이후에 경찰에 단 한 번도 소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시신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건데 어떻게 양주집 주인이 노란 수건을 갖다 덮어주겠습니까? 이런 게 딱 걸렸고 용산경찰서장과 112 상황실장 등 주요 보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전라도 사람들로서 5.18 김대중 여단 세력들인 것이 다 확인이 됐습니다. 이미. 그리고서 사건이 수습이 되니까 또 대북 송금 추가 수사에 대한 소식이 이슈가 될까봐 바로 윤석열이는 의대생 정원 증강 발표를 합니다. 그 날짜가 2024년 2월 6일 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겁니다. 이런 난리 버거지통에 윤석열이가 북한에 돈을 보낼 수가 전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자신이 북한에 돈을 못 보내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은 2023년도에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한국에 설치했던 화웨이 통신장비 목록을 미국에 몰래 건네준 거죠. 밀고를 한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살려달라. 이런 검찰 수사 방식의 잔머리를 미국 정부에 제시한 겁니다. 검사니까 범죄자가 다른 사건 하나 불어주면은 범죄를 깎아주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윤석열이는 자신이 화웨이 통신 장비 목록을 미국에 제보를 하면은 미국이 자신을 살려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024년도 4월 달에 바로 김영현이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해놓고 미국의 조치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조치가 바로 한국에 설치된 모든 경계과학 장비를 철거해라. 이게 미국 정부의 결정이었고 그런 피해를 본 중국과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홍라이가 이건희가 있는데 김명진이라는 여자를 불러다가 너 이름 고쳐. 김건희로 고쳐. 이렇게 했다는 거를 제가 돌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희 앞에서 홍라이가 김명진을 불러다가 너도 이름을 건희로 바꿔. 이렇게까지 해서 홍석현이가 비자금 문제로 검찰에 걸려가지고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던 거를 김건희와 윤석열을 결혼을 시켜가지고 집행유예로 빠져나왔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도 윤석열이 애국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남아있다는 걸 보고 개돼지가 틀림없다. 이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이태원 참사 사건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는 단순한 사고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단순한 사고인데 어떻게 한 달 전부터 사고가 난 장면을 그대로 영화로 만들 수 있을까요? 윤석열이가 건진법사라는 돌파리를 동원해가지고 미리 미래를 바라봤을까요? 그리고 사고 장소를 잘못 결정해가지고 사고가 난 장소가 아닌 데를 묘사한 영상을 왜 CNN에서 미리 방영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거는 수사를 절대로 하지 않을까요? 언젠가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되면은 윤석열이는 그때까지 감옥에 있다고 쳐도 엄벌에 처해질 겁니다. 한국과 세계 젊은이들이 백수십 명이 거기서 다 밟혀 죽은 겁니다. 깔려 죽은 겁니다. 그것도 사전에 다 기획을 해가지고 대북 송금 사건을 덮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채널을 뒤져보시면은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 제가 올렸던 영상이 몇 개 남아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그런 자료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아니 한국 경찰이 사용하지도 않는 폴리스 라인을 뜩 갖다 놓고 영상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허술하게 저들이 작업을 했는지 다 드러나는 겁니다. 한국 경찰은 한국 경찰만이 사용하는 폴리스 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 사실은 빼도 박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들이 도박호 옆 골목에서 사고가 났다고 찍어놓은 수많은 영상들은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실인지 아닌지를 지금 이런 말씀을 듣는 분들은 금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다 하면은 이건 사고가 아니라 학살인 겁니다. 광주
공원에 이을설 부대 600명이 집결해 있는데 18일 날 밤에 31사단 보병대대가 광주 공원 일대를 경계를 서주고 그 경계를 서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135 공병대가 또 그 외곽을 쉴드를 쳐줍니다. 이래놓고서 민주화라고 기가 막히게 속여 먹은 거를 국민들은 지금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속고도 또 윤 어게인을 떠든다는 걸 보면은 이게 개돼지가 아니면 뭡니까? 아니 국회의원이 300명이고 보좌관이 3명씩이면은 900명입니다. 국회의원과 보좌관만 해도 1200명인데 거기에 딸린 여러 시민들까지 치면 1500명이 넘는 인파가 국회에 몰려 있는데 계엄군은 달랑 200명만 보낸다는 게 이게 계엄을 하자는 겁니까? 쇼를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선관위에는 뭐하러 300명씩 보냅니까? 무슨 서버를 압수했다고 스카이데일리에서는 윤석열이 보낸 계엄군이 선관위 서버를 압수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중국 간첩 99명을 미군이 와서 체포해서 미국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반미 선동을 하면서 이거를 정가훈이부터 해서 이봉규, 송창경이 등등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시간만 나면 이거를 반복했었습니까? 거기다가 약발이 떨어지니까 장박사라고 써볼까 한다는 예비역 장성이 깜빵에 가 있는 계엄군 부대장을 만나가지고 내가 확인을 했는데 틀림없이 99명을 잡아갔다 그러더라. 이렇게까지 또 한 번 확대 재생산을 했고 결국은 스카이데일리가 지금 폐간이 돼서 물증이 다 없어졌습니다. 물증이. 그럼 그동안 그렇게 떠들었던 인간들이 바로 청주케 끄라풀 들인 겁니다. 북한의 주장을 대리해서 국민들을 속인 선전선동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수박이 아니면 잘 익은 대추입니까? 결국은 윤석열이는 미국의 압력으로 북한에 돈을 보내지 못해서 북한에 의해서 제거가 된 겁니다. 자, 애국 시민 여러분들 어떤 인간들이 계속 윤 어게인을 떠드는지 잘 확인해 보십시오. 앞으로 미국에서 공작을 하고 있는 떨거지들이 어떻게 다 쓸려나가는지 그것도 앞으로 좋은 구경거리가 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일 날 밤늦게 김땡땡이란 분이 3만 원을 보내오셨는데 신규 후원자입니다. 그리고 16일에 김땡땡이란 분이 3만 원을 후원해오셨는데 이분도 신규 회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김땡땡이라는 분이 2만 원을 보내오셨는데 이분은 기존 후원 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6명의 후원 회원을 모시고자 했는데 6분이 참가를 하셔서 저도 좀 기운이 납니다. 현재 많이 아프고 있지만 제가 그래도 희망이 생깁니다. 나라를 찾는데 한 발 거들겠다. 이런 분들이 늘어난다는 것에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비밀이 지켜졌을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저들이 저질렀던 모든 비밀이 다 까발려지는 판국에 저들의 생명력은 이제 끝난 겁니다. 저들은 헌법이 규정한 반역자들이기 때문에 처형도 엄청납니다. 저들이 이걸 피하는 길은 유일한 마지막 길은 바로 북남 통일을 앞당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국 세력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마음대로 안 되고 특히 미국에 의해서 엄청난 제재를 받을 겁니다. 찰리 커커를 죽인 게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물론 미리 다 미국 정부에 통보를 할 것이고 미국 CIA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 알릴 것입니다. 엄청난 공작이 미국에서 있었다는 거. 그리고 트럼프가 바로 양정철의 손에 의해서 떨어졌다는 거. 그것도 미국이 자랑하는 3대 국제전략연구원인 CSIS가 가담해 있다는 거.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이 핵심 세력이라는 거. 이게 다 까발려지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고 그 뒤에는 중국 정보부와 우리나라 정보부가 같이 존재하고 있고 찰리 커크와 트럼프 주니어를 초대했던 빌드업 코리아 뒤에도 바로 이런 정보기관이 있고 그 정보기관에서 운영하는 세력들이 미국에 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증거들을 다 제시할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